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이에요. 오늘은 쌤이랑 같이 면왕정가라는 작품을 공부할 겁니다. 면왕정가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고 와야 될 작품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가사문학의 출발점이다 라고 알려진 작품 뭐였죠? 네, 상춘곡입니다. 상춘곡을 반드시 먼저 공부하시고요. 상춘곡의 계보를 잇는 그러니까 상춘곡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상춘곡이랑 유사하게 이렇게 지어졌던 작품이 면왕정가이기 때문에 상춘곡의 느낌과 분위기, 그 안에 있었던 배경 지식, 개념 이런 것들 먼저 익히고 온다면 이 면왕정가가 상춘곡이랑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또 심화되고 확장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기가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면왕정가가 갈래가 뭐라는 얘기예요? 네, 네. 가사라는 얘기죠.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의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춘곡의 계보를 잇고 있고요. 면왕정가, 자 작품의 제목을 보면 면왕정 하면은 정은 정자예요, 정자.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송순이 잠깐 이제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제 조선 중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관직에서 물러나서 제월봉이라는 곳에다가 정자를 지어요. 그리고 그 정자의 이름을 면왕정이라고 짓는 거죠. 그래서 그 면왕정에서 자연 경치를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예찬하고 이런 내용들을 읊은 것이 면왕정가라는 가사 작품입니다. 여러분 가사니까 자 갈래가 가사니까 특히 언제 가사다? 조선조 양반 사대부 가사다. 양반 사대부 가사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형식적인 특징 상춘곡에서 했죠 여러분. 몇음보다 네 사음보율이다 라는 얘기 했었고 자 사음보율일 때 한 문장이 네 마디로 끊어지는 거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무등산 하늘기산이 동다이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무변 대야에 무슨 짐작 하노라. 자, 보이시죠? 이렇게 네 마디로 계속해서 끊어 있는 게 사음보율이고 그렇게 했을 때 글자 개수 한번 세볼까? 3개, 5개, 4개, 4개, 2개, 3개, 4개, 4개, 2개, 3개, 4개, 3개.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나타나니까 뭐 5글자가 있을 때도 있고 2글자가 있을 때도 있는데 많아요, 드물어요? 그건 드물죠. 그건 드물고 글자 개수가 3개거나 4개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3, 4억은 4, 4조의 음수율이다 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가사가 갖고 있는 기본 율격이다. 기본 형식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요. 자,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쓴 것들은 선생님 좀 지울게요. 지우고 같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용을 점검하면서 가봅시다. 자, 내용 들어갑니다. 무등산 한 활기산이 동다히로 뻗어 있어. 다히로.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암기하셔야 됩니다. 쪽으로라고 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등산 한 활기는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멀리 떨어져와 제월봉이라는 봉우리가 되었거늘 무변 대야에 변이 끝변자잖아요. 끝이 없는 큰 들에라는 뜻이네. 끝없이 넓은 들판에 무삼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무슨 이라고 해석했네. 무슨 생각을 하느라 7구비가 함대 움쳐 무득무득 벌려난다. 7구비가 함께 움츠려 무더기 벌어져 있는 듯 하구나. 여기까지 좀 끊어서 봅시다. 자, 여러분, 그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등산이라는 엄청 큰 산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무등산에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었어요. 동쪽으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제월봉이 되었는데 이 제월봉은 끝없이 넓은 들판에 만들어진 거예요. 들판에 제월봉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구비가 몇 개 있다? 제월봉의 구비가 7구비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제월봉이라는 산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게 총 구비가 몇 개다? 7구비다. 이게 마치 똥똥이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이렇게 7개가 이렇게 있었다. 어디에? 무변대야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월봉이 위치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뒤로 넘어가 봅시다. 가운데 구비는 굼기는 구멍이란 뜻이에요.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자, 문맥에 튀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이건 원관념, 부조관념? 자, 아니 용이 어딨어. 그죠? 그럼 부조관념이 될 거다. 원관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죠. 앞뒤 문장 보면서. 가운데 구비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풋잠을 갓 막 깨서 머리를 얹어 놓은 것처럼 보여요. 넓은 바위, 너라바회, 우회, 넓은 바위 위에 송죽, 소나무,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얹었으니, 자, 이 정자가 바로 뭐다? 네, 이 면왕정이었겠죠. 그 면왕정을 얹었으니 어디에? 제월봉의 가운데 구비에. 가운데 구비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네, 늙은 용이 풋잠을 깨서 이렇게 머리를 얹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가운데 굽이니까 한 요 정도 되겠다. 그치? 요 정도에 좀 이렇게 클로즈업을 하는 거죠. 자, 여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시상 전개 방식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시상 전개 방식이 지금 보면 카메라로 이렇게 좀 비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등산을 비추었다가 탁 동쪽으로 줄기가 뻗어오고 쫙 7개의 구비가 있는 걸 그려줬겠죠. 그러면 먼 경치를 먼저 그려준 거야. 그죠? 그래놓고 자, 이 카메라의 렌즈가 자, 클로즈업 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야? 가운데 구비로 들어가는 거죠. 가운데 구비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가운데 구비는 늙은 용이 풋잠을 막 깨서 머리를 이렇게 탁 얹은 것처럼 돼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용이야. 용 상상하시는 겁니다. 자, 아마도 이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게 넓은 바위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용의 뿔에 해당하는 게 이제 소나무, 대나무, 송죽이 되는 거겠지. 근데 이 송죽을 해치고 뭐를 얹었어? 이 넓은 바위 위에 정자를 얹은 거예요. 정자를. 그죠? 요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지. 요렇게.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자, 카메라가 무등산부터 시작돼서 제월봉의 7구비를 쫙 멀리서 비추다가 어떻게 한 거야? 클로즈업 된 거죠. 근경으로. 그는 뭐야? 가까울 근자예요. 그러니까 먼 경치에서 가까운 경치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면왕정이 제월봉의 가운데 구비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거죠. 됐죠? 정자를 얹었으니 구름을 탄 청하게. 여러분, 학은 무슨 색깔? 네, 하얀색이잖아요. 그럼 푸른색은 역시 튀는 단어야. 그랬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아, 이거 부조관념이구나. 원관념이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늙은 용은 원관념이 뭐였어? 원관념이 뭐야? 제월봉의 가운데 구비였죠. 7구비 중에 가운데 구비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고요. 구름을 탄 푸른아기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펼친 것만 같다 그랬어. 자, 푸른아기 두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푸른악은 없으니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보조관념이다. 원관념을 찾아봐라. 그랬을 때 여러분, 선생님 요 그림 보는 거야. 요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것을 푸른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뭐 같아요? 네네. 맞았어요. 여기요, 여기. 여기가, 지붕이, 면왕정의 지붕이 파란색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착 날개를 펼치고 하게 쭉 날아오르는 것처럼 굉장히 지붕이 날렵하게 솟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천리를 가려고 날개를 쫙 벌린 것만 같은 게 있었어 라고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펜을 다시 바꾸고. 네. 그러면 이 원관념은 뭐구나? 면왕정 또는 면왕정의 정확하게는 지붕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사가 이제 여기 서사의 첫 번째가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월봉이 무등산의 줄기로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넓은 들판에 만들어져 있었고 총 7개의 구비가 있었는데 면왕정은 그 중에 가운데 구비 안에 위치하고 있었고 푸른색의 지붕을 가지고 있었어 라는 얘기까지를 한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의 원관념 선생님 적어놨고요. 사용된 표현법도 정리해놨습니다. 자, 늙은 용은 지금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A equal B야 라는 비유의 구조가 나타났어. 그래서 은유가 쓰였다고 얘기한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구름을 탄 청아기,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펼친 것만 같다라는 뭐뭐같이, 뭐뭐듯이, 뭐뭐처럼 이렇게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하는 연결어가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다? 직유법이 쓰였다라고 표현했다라는 얘기까지 봤습니다. 됐죠? 넘어가 봅시다. 옥천산, 용천산에서, 자, 가운데 굽이니까 그 위에 이제 산들이 또 있었던 거지. 옥천산과 용천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정잡 넓은 들에 오로리 한 올 한 올 펼쳐져 있으니, 자, 여기 정자 어디? 면왕정. 면왕정인 거죠. 면왕정 앞으로 뭐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여러분? 정자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정자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 지붕은 무슨 색깔? 푸른색으로 바꾸자. 자, 여러분도 그림 한번 그려두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면왕정이 있었고요. 면왕정. 네. 그런데 이 정자의 앞쪽으로 뭐가 흐르고 있었다, 여러분? 옥천산에서 한 줄기는 흘러오고 용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이렇게 섞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섞이고 있었던 거예요. 한 올 한 올 펼쳐져 있는데, 자, 여기 여러분 요 가부분을 별표 5개 하고 가십니다.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디 많아. 자, 요 부분이에요. 요거를 선생님이 요렇게 갖다 놨어. 가에 나타난 표현 기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거든하고 여기는 사실 뭐뭐 노라 이렇게 써 있지만, 넓거든 기디 많아 이렇게 써 있는 게 훨씬 더 여러분 후대에 영향을 끼친 표현법을 이해하기 훨씬 좋습니다. 똑같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넓거든 기디 많아, 푸르거든 희디 많아 요렇게 좀 대구 문장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디마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요 문장 구조를 좀 뭉뚱그려서 표현해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A거든 B마나 C거든 D마나. 우리말로 현대어로 해석을 해본다면 A를 잘하거든 B를 하지 못하거나 C를 잘하거든 D를 하지 못하거나 할 것이지 넌 어쩌면 그렇게 A, B, C, D를 모두 잘해 라는 그런 표현 기법이 송순의 면왕정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후대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표현법을 옛날에는 여러분 어땠냐면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요 선대에 아주 의미 있고 아주 아름다운 문체가 있으면 그 문체의 그 문장을 그대로 자기 작품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 글 속에 녹여서 표현하는 거를 가장 고도의 글쓰기 기법이라고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송순의 면왕정가 이런 표현들이 자연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묘사하기에 너무 좋아. 그러면 후대의 작가들이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듭마나 이 표현이 뒤에 나오는 자연친화 작품들에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송순이 만들었다고요. 어디에서? 면왕정가에서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넓거든 길지 말든지 푸르거든 희지 말든지 할 것이지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무언가가 주어가 지금 없어요. 무언가가 넓고 길고 푸르고 희인 거죠. 그러면 무엇이 넓고 길고 푸르고 희였을까? 자, 앞에 문장으로 가는 거죠. 주어가 뭐예요? 네, 주어 잡고 있어야 됩니다. 주어입니다. 물인 거죠. 여기 옥천산이라고 해보자. 여기가 옥천산, 여기가 용천산이라면 거기서 내려왔던 물이 면왕정 앞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정자 앞을 흘러가는데 굉장히 넓고 길고 푸르고 흰색으로 보였던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어가 물이다 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자, 요 표현 연결하면서 갑니다. 자연의 완벽한 아름다움. A 하거든 B를 못하거나 C 하거든 D를 못하거나 할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A, B, C, D를 다 갖췄어 라고 사용하는 표현 기법이다 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람한테 썼을까요, 여러분? 걔는 보니까 애가 잘생겼는데 성격이 좀 무슨 더럽던지 키가 큰데 운동을 좀 못하든지 할 것이지 걔는 어쩌면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해 이러면 이제 완벽한 거죠.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인간은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언젠가, 이 잘생김도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언제 쓴다? 자연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예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송순이 만들어낸 표현법이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가셔라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어쨌거나 면왕정 앞으로 흐르는 물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중이다. 첫 번째 묘사 대상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쌍용이 뒤트는 것 같고, 자, 두 마리의 용이 뒤트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보조관념. 그죠? 긴 깁을, 깁은 비단이란 뜻이야. 보조관념 첫 번째 나왔고, 보조관념 두 번째 나왔어요. 채는 강세접사고요. 그래서 마구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마구 펼친 것만 같았어. 자, 요거는 뭐 표시다? 직유의 표시다. 그죠? 그러면 요 보조관념들이 가리키는 원관념이 뭐냐? 주어를 잡고 있으면 된다고요. 주어. 자, 요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어는 뭐였다? 옥천산, 용천산에서 면왕정 앞을 흐르고 있는 물이 주어였다. 그럼 그 주어를 잡고 끝까지 딱 단락을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넓고 길고 푸르고 흰 그 물줄기들을 하나는 쌍용으로, 하나는 비단으로 표현해 놓고 있다. 너무 아름다운. 됐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아마 쌍용이 이렇게 몸을 뒤트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단을 마구 펼친 것만 같았다.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이 배 아파 바빠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하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쪽의 해석은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독해를 할 때 강약을 좀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 선생님 수업 시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서 중요하게 읽어야 될 부분, 그리고 여기는 그냥 대충 넘겨도 대충 뭔지 알겠어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가지고 독해를 하시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고 갈 수 있죠. 물이 어땠다? 굉장히 바쁘게 달리는 것 같고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밤낮으로 막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한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해석이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중심 대상이 물이고 물에 대한 보조관념들이 나와 있었다. 완벽한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특수한 표현법이 여기서 만들어졌다라는 정도를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관념, 물의 보조관념 쌍용과 비단 나왔고요. 표현법 대구 쓰였고요. 보이시죠? 대구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구. 넓거든, 푸르거든, 기노라, hir이 많아. 대구였었죠. 쌍용이 뒤트는 듯, 긴 깁을 채편난 듯. 이런 것도 대구 문장이었었죠. 직유, 듯. 직유 있었고요. 열거 어디 있어요? 여기 열거 있죠. 달리고 따르고 흐르고. 그죠? 활용? 물인데 마치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막 달린다 그러고 표현하고 따른다 표현하고 하고 있고 그렇죠? 무생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표현하고 있었으니까 활용법이 쓰였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의인법이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달리고 따르고 바쁘고 이런 거는 사람처럼 표현한 거니까 자, 화류가 의인이랑 겹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의인 할 때 이 사람이라는 건 뭐에 포함이 돼 있어? 생물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화류 안에 의인이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처음에 뭐였어요, 여러분? 제월봉의 형세, 위치, 그리고 그 가운데 굽에 있는 면왕정의 모습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시선이 다시 이동해서 면왕정 앞을 흐르고 있는 물을 묘사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으로 갑시다. 무조치는 물가로 밀린 이런 뜻이에요. 사정은 모래밭은 눈처럼 직유. 그러면 눈은 뭐다? 보조관념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겨울이란 뜻이야? 계절적인 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인가요? 아니다. 보조관념은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비유하기, 빗대어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죠. 그러면 얘는 뭘 비유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네, 앞에 있는 모래밭을 비유하기 위해, 모래밭이 흰 눈처럼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보조관념이 나온 겁니다. 됐죠? 계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보고 가시고요. 눈처럼 펼쳐져 있어요, 모래밭이. 그런데 거기에 자, 여기는 주로 중심 묘사 대상이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이 모래밭은 잠깐 나온 거예요. 눈처럼 펼쳐져 있다. 그거 잠깐 나오고요. 계속 묘사되고 있는 중심 대상은 기러기예요. 어지러운 기러기가 무엇을 어르다, 장난친다, 사랑하다. 무엇을 장난치느라 또는 무엇을 사랑하느라 앉았다, 날았다, 모였다, 흩어졌다. 여러분 요거 해석할 때 이렇게 보통 어미나 조사가 이렇게
짝수로 반복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짝수로 반복될 때는요, 앞뒤가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앞뒤를 반대로 해서. 반대해서. 그러면 기러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 자기네들끼리 막 장난치면서 앉았다가, 자, 반대니까 날아간 거예요. 모였죠? 모였다가 반대니까 어떻게? 흩어지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노화,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 자, 갈대꽃으로 해석하는 단어입니다.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우로곰, 자, 곰, 강세접사, 강조. 그래서 앞단어, 한 번 더 반복 하면 된다라고 해석했던 단어죠. 울며 존니나뇨 기본 원형 좋다, 따르다 라고 해석하는 단어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됐죠? 자, 무엇이 울며 따라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중심 대상 기러기다 라는 걸 보고 가시면 되겠죠. 자, 여기 울다 마이너스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상춘곡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고 거기서 면왕정 앞으로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물이 흐르고 있고 눈처럼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졌는데 거기서 기러기들이 놀고 있잖아요. 그때 우러곰은 울다는 플러스로 해석해야 된다. 우리 이런 표현을 뭐라 그런다? 습관적으로 새가 소리를 낼 때 썼던 표현이다 해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해서 관용적 표현이라고 얘기한다. 상춘곡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사용된 표현 법칙유 여러분 찾을 수 있죠? 눈처럼 이런 표현 있었고요. 반복, 뭐가 반복됐어요? 반복된 거, 락, 반복된 거 보이시죠? 거기 열거 있었고요. 자, 울며, 의인 있었죠. 감정이입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까? 안 되죠. 무엇을 어르다, 이런 것도 의인법이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묘사 대상이 나왔습니다. 뭐다? 기러기다. 첫 번째는 뭐였다? 물이다. 두 번째는 뭐다? 기러기다. 됐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선생님 영상을 좀 끊어낼게요. 길이가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좀 지쳐하시는 것 같아서 네, 영상을 좀 끊어서 찍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송순이 면왕정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물 보고 기러기 보고 이번에 마지막 묘사 대상이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묘사 대상이 나와요. 넓은 길 밖에 긴 하늘을 아래로 두르고 꽂은 것은 뭐다? 산이다. 자, 면왕정에서 본 거지. 면왕정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이쪽에 산들이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산들이 막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뭐 같다? 병풍 같다. 병풍인가? 그림 같다. 아닌가? 이러고 있는 중이죠. 이게 도대체 산이야? 병풍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림이야? 이게 진짜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병풍도 보조관념. 원관념은 뭐구나? 네, 면왕정에서 봤을 때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산봉우리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산봉우리들이 주어를 계속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주체산,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진 듯, 이어진 듯. 자, 열거, 반복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반복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반대로 해석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끊어진 것 같다가 이어져요. 거니 반복. 역시 어떻게 하면 돼? 반대해서 숨었다가 보이고 가다가 머물고 뭐가? 주체 계속 잡고 오라고요. 산이 꽂혀있는 것만 같은 그런 산이 높았다, 낮았다, 끊어졌다, 이었다, 숨었다, 보이다가 가다가 머물다 너무 다채롭게 산봉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였던 거죠.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야. 양하다는 체하다. 유명한 척 하는 거야.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났어. 산봉우리 우리가 이러는 거죠. 하늘도 저티하녀. 자, 기본 원형 여러분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저희다는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하늘도 저티 아니여 그랬으니까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아. 저렇게 막 우리가 우러러봐야 되는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이 서 있는 것이 추월산의 머리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어디다? 추월산이다 이거죠. 추월산이 머리가 되고 그 다음 용구산부터 자, 얘들아 열고되는 건 어떻게 쭈룩 훑어 그냥 약하게 읽으란 얘기야. 쭈루룩 금성산이 허공에 늘어서 있는데 멀고 가까운 푸른 언덕에 머문 것이 참 산봉우리들이 하다.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많다.
크다 해석하는 단어. 산봉우리들이 어떻다? 여기서는 많다. 많기도 많구나. 자리을 샤모다. 감탄형 종결 어미구나. 뭐뭐구나로 해석되니까 그런 거죠. 역시 황춘고기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또는 여러분 영탄적 어조라는 영상을 선생님이 만들어 놨어요. 말 건네는 어조랑 영탄적 어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가서 다시 정리하고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탄적 어조다라는 것까지 됐죠. 자, 세 번째 묘사 대상 뭐였다? 산이었다. 네, 다양한 표현법들 쓰였다. 대조, 대구 다 찾을 수 있죠? 설이 어딨나요? 설이? 설이? 찾았어요? 예, 여기 있죠. 설이도 있었고요. 됐죠? 시상 전개 방식. 여러분, 근경에서 원경이야. 이거는 앞부분부터 가셔야 돼요. 앞부분들 보면 여기 물 흐르는 거 있었죠. 물 흐르다가 여기 기러기들 날아다니는 거 봤고요. 그 다음 그 너머에 있는 산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본사 1에서는요. 가까운 걸 보다가 가까운 경치 보다가 산봉우리까지 넘어갔으니까 먼 곳을 보고 있는 거죠.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한 거야. 여러분 앞에 기억나세요? 이 서사 부분 있었잖아요. 이 서사 부분에서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자, 무등산으로 시작되는 산줄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면왕정이 위치하는 제월봉의 가운데 구비로 가는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이동이 보였다면 이 본사의 첫 번째에서는 묘사 대상이 총 3개가 나왔어. 첫 번째가 뭐야? 물이야. 물. 그리고 그 주변을 날아다녔던 기러기들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산봉우리들을 봤기 때문에 자 요렇게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상 전개 방식 시선의 이동 시선이 이동됐다는 건 여러분 보고 있는 대상이 바뀐 거죠. 보고 있는 대상이 그런데 가까운 것부터 보다가 물 보고 기러기 보고 그 다음에 산봉우리를 보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멀리로 이동했다라는 것까지를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본사 1이 끝나요. 본사 1이 끝나고 본사 2에서는 상춘국은 여러분 계절적인 배경이 봄으로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면왕정과 같은 경우는 면왕정에서 즐기는 계절적인 배경이 사계절이 모두 나옵니다. 사계절의 배경을 보면서 사계절을 배경으로 해서 면왕정 주변의 풍경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이야기하는 본사 2와 결사 부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